여러분들은 이렇게 약 복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약 이름하고 적혀 있으면 강의하기가 더 쉬운데, 약 먹는 약을 적은 건 없으세요? 요거, 선생님, 요거 제가 받아가지고 기록을 좀. 약 처방되는 몰라요? 혼란 잡힌 15분. 왠지 그대로 40. 키가 얼마고 체중이 얼마나 나가죠? 체중이 80 이상인데 확실히 안 좋아하는데. 83? 네. 3. 키는요? 네, 76. 조현병을 알고 계시죠? 네. 이제 올라졌습니다. 아침. 오늘 아침 드시면. 저기도 드리세요. 이걸 다 제출하시려니까 왜? 그렇고 또 빨리 쓰는데. 오늘은 우선 강의를 클로자핀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한 거니까요. 클로자핀에 대한 걸 쭉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카페를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카페 보고 오셨죠? 네. 강의 내용이 주로 이 책 두 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이 해보르 정신병원 이야기는 칼럼에 4대 연구 1번부터 38번까지입니다. 38명이 수록이 되어 있고, 정신분열병이라는 사람들은 한 50명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입니다. 정신분열병이라는 사람들 책에 나오는 50명이 제가 이걸 91년도에 처음 출판하고 2010년도에 19년 경과 기록을 같은 사람을 또 붙여서 썼으니까 한 명당은 25년 기록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 5년 넘은 사람을 45명을 골랐기 때문에, 그래서 20대 때 병이 생겼던 사람이 한 25년, 30년 지나니까 어떻게 살고 있더라는 그런 것에 대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남녀 25명씩 중에 여자분들이 대부분 다 시집 갔습니다. 제가 청년총각들이 혼자 살면 혼자 살지 말라고 쪼꼬를 참 많이 줘요. 당신들도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살 수 있다고 되게 푸시를 하고 약을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면은 지집장 가서 알 딸라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올 때마다 이 항정신병 약물 이 도표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이 도표 중에 제일 우측에 있는 경험적인 최소 유지종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최소 유지종량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에 대한 기대치가,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최소 유지종량이 아니라 약을 그 옆에 있는 치료범위 용량을 그대로 주거나 한 가지도 모자라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를 주시는 분들은 시집가서 애 낳으라는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낳을 수 있다는 소리를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죠. 약 안 먹으니까 재발을 경험하셨는데 약 안 먹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시집 가서 약 먹으면서 경험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좌절을 시키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저희 병원에 입원한 11주 된 임신부가 있습니다. 둘째 아기였는데요. 둘째 아기를 임신하면서 처음 발정을 했는데, 소위 우리가 제일 명문대학이라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주치의선생님이 끊임없이 낙태를 요구합니다. 저는 왜 그런 진료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71명째 건강한 아기 출생입니다 이랬는데, 이게 몇 년 전 얘기고 현재 80명입니다. 한 명도 문제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진료를 하면은 의사도 책임을 면하고 환자도 태아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가는 방법에 대해서 쭉 적어놨습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좀 이 약물에 대해서나 이 조현병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부모님들은
이 카페에 있는 글들을 모조리 다 섭렵을 해가지고 보통 정신과 의사들보다 더 많은 실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 아들은 클로자핀이 꼭 필요한 환자다. 클로자핀을 쓰려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이런 보고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항정신병 약물에 여기 있는 약물에 제일 위에 있는 이 12가지 제가 상정적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약은 1차 약이라고 그러고 이 클로자핀만 2차 약이라고 합니다. 제일 밑에 있는 클로자핀요. 클로자핀만 2차 약으로 하기에는 이 클로자핀의 히스토리가 아주 다양합니다. 뭐 조현병이 항정신병 약물을 쓰면 다 호전되고 한 10% 넘는 숫자, 한 15% 정도가 이 1차 약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자핀이 등장하기 전에는 전기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기치료를 하면 전부 다 호전은 되는데 태어난 이후에 약을 맞추지 못하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전기치료만으로 좋아졌던 사람들은 다른 약을 1차 약을 썼을 때 반응이 없는 사람이 15%나 되기 때문에 또다시 재발합니다. 약을 먹어도 재발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래로 다니면서도 정치를 해야 되나 하고 한참 고민하고 있던 터에 클로자핀의 역사를 보시면 이게 1961년도에 처음 개발된 약인데 사망사고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75년도에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됐다가 1989년에 미국 FDA에서 다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럼 약이 개발되고 27년 만에 이 클로자핀이 승인이 나는 데에는 클로자핀이 대단한 효과를 갖고 있는 걸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1차 약에서는 반응이 없던 15%의 환자가 모두 다 반응합니다. 그러니 전기치료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로자핀의 역사나 이거에 대해서 쭉적을 하는데 생산이 중단된 이유가 클로자핀을 복용하는 환자들한테 조혈 기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1% 미만에서 나타납니다. 그것도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혈 기능이 떨어지는 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점점 조혈병이 문제가 아니라 백혈구하고 혈소판이 떨어져가지고 폐혈증이 생기거나 감기 몸살에도 쉽게 고혈이 나면서 자칫하면 사망이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다시 승인이 날 때에는 그걸 다 보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원시켜서 일주일에 2번도 하고요. 일주일마다 혈액 검사를 해가면서 조혈 기능이 백혈구 수치에 혈소판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해가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한두 달 입원하고 난 다음에는 매달 한 번씩 피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클로자핀 제약회사에서 나온 걸 자세히 보면 1만 명, 1년 지나면 1만 명에 한 명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의 있게 사용을 하면은 아주 안전한 이 약을 어디 가서 얘기를 잘못 듣고는 어떤 보호자들이 어떻게 그 마지막 약을 쓰냐고 그러고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약이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한 약인지 모르고 또 이 1차 항정신병 약물들에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지연성 운동량이라고 해서 이 근육이 자기 멋대로 당겨가지고 신체 장애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 때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지연성 운동장애는 한번 나타나면은 50%는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게 약하게 오는 사람은 안면 근육이 그죠? 흉할 정도로 실룩실룩거리거나 쇳바닥이 들락날락거리거나 하루 종일 이것도 굉장히 흉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인관계를 할 수가 없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약합니다. 이게 사지에 나타나는 지연성 운동장애가 생기면은 똑바로 걷던 사람이 똑바로 보행이 안 됩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이동하는데도 몸이 기울어져 쓰러지는 시간 이렇게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자꾸 쓰러집니다. 아주 심각하게 오는 사람은 완전히 신체 장애인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연성 운동장애가 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게 채소 유지 용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외국인은 우리나라 약을 너무 가용하게 씁니다. 가용하게 써서 실제로 심각하게 지연성 운동장애가 나타나면은 인터넷 사이트에 미국 변호사들이 항정신병 약물을 먹고서 지연성 운동장애가 온 사람은 자기한테 연락해라.
정신과 의사한테 소송해서 돈 받아주겠다. 이런 강요가 막 듭니다. 그럴 정도로 올 수 있는 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채소 유정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지연소 운동장애가 나타나면 즉시 클로자핀으로 교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클로자핀이 이런 운동장애에 대한 근육운동장애에 대한 부작용이 가장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표 밑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비만이 오는 사람은 로나센 젤독스로 바꿔야 한다. 1번이고 두 번째가 이제 불수의 근육운동. 근육이 자기 멋대로 불수의 임의대로 움직이고 그게 고착화돼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원상회복이 안 되는 상태가 나타나는 걸 지연성 운동장애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설피딘, 클로자핀이, 설피딘하고 로나센이 여기 제가 지금 고쳐놨습니다. 이게 설피딘하고 그 아미설을 꼭 넣어주십시오. 제일 먼저 설피딘 아미설로 먼저 교체를 해보고 제가 이 항정신병약물에다가 칼럼에 이 항정신병약물 큰 상 빼놓고 있는데 여기 정정한 것 중에요. 여기 두 번째 설피딘 아미설이 있습니다. 설피딘 아미설을 먼저 쓰면은 한 30-40% 정도는 근육운동장애가 없어집니다. 안 되면 클로자핀으로 한두 주일 만에 완화되는 느낌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설피딘 아미설로도 안 돼가지고 클로자핀으로 바꿔서 해결되는 사람들도 제법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수의 근육운동이 나타나면 이 압력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사지에 걸어가는데 팔이 살짝 이상하게 돌아간다든가 이런 지연성 운동장애가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물의 특성을 보면은 여자들의 경우에 월경이 사라지면은 시집가도 아기를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직분비와 무월경이 부작용이 오는 걸 해결해 준다 이 아빌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몇몇 가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만 오늘 지금 클로자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클로자핀이 얼마만큼 대단히 유용한 약인가. 자, 전기치료를 대신할 정도로 1차 약의 반응이 없었을 때 클로자핀을 쓰면은 모두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은 그러니까 이 클로자핀이 등장한 이후로는 전기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조현병은 1차 약에 반응이 없으면 15% 정도 반응이 없는 사람도 클로자핀을 쓰고 모두 다 좋아지는데 이 클로자핀의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 어떤 방법으로 약을 쓰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게 귀찮아서 아예 클로자핀에 손을 안 대는 정신과 의사가 우리나라 반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호전되지를 않으니까 헤매다가 카페를 보고 이 클로자핀에 대한 이 글을 다 읽고 찾아오는 부모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운동장애, 지연성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클로자핀을 써야 되고 이제 이런 사례 시사본 같은 걸 읽으면요. 과거에 클로자핀이 등장하기 전에 전기치료라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조현병이 있다 이렇게 하고 부모가 포기하도록 그냥 내버려둡니다. 약물에 반응 안 하는 조현병도 있다는데 보호자는 그 말을 믿고 10년 동안 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계속해서 헛소리합니다. 그러다가 도립병원에 있었는데요. 저 병원에 의뢰돼서 왔는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정신보건법으로 자꾸 장기 입원을 못 시키게 하고 길게 입원 못 시키게 하는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가 돌다 보니까 저런 환자가 한 군데 10년 있었던 환자가 제가 거제에서 근무할 때 와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얘기를 가만 안 들으면 약은 이제 계속해서 헛소리하니까 약을 똑바로 씁니다. 몇 가지를 여기 있는 이 항정신병 약물 중에 깔아주는 약들이 제법 많습니다. 몇 가지를 가량으로 써도 계속해서 헛소리하는 사람인데 약 다 끊어버리고 클로자핀을 딱 쓰면은 하루 이틀 만에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보호자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왜 같은 정신과 의사의 전문인데 이렇게 약 쓰면은 제정신이 돌아올 사람을 10년 동안에 헛소리하는 걸 그걸 어떻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느냐.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이 환자가 좋아졌어도 그 다음에 10년 동안 공격기관을 메꿀 길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하고 형수가 가끔 들는데 형은 오지도 않아요. 가끔가다 형수가 오는데 이렇게 남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환자가 한 병원에 장기간 수용 입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제도 중에 하나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이제 한 군데 오래 입원 못 시키게 하는 그렇지만 여기 1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여러 명의 주치의들이 거쳐갔을 겁니다. 한 명도 클로자핀을 제대로 써볼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정신과에서는 그만큼 무리다는 겁니다. 이거는 만일에 이런 건수가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연루됐던 주치의를 맡았던 정신과 의사 이 병원의 운영자 모두 다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들이 좋은 먹잇감이 되죠. 그래서 이 조현병원 클로자핀이 등장한 이래로는 낫지 않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이 클로자핀을 처방내지 못하는 전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튼 불쌍한 건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들도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이걸 찾아내는 보호자들은 나중에 제가 환자를 열심히 보다 보니까 사례 38번 같은 경우를 갖다가 보면 자, 1차에게 어느 정도 반응이 왔어요. 약 안 먹으면 영 이상하던 모습은 사라졌는데 대구교육을 나오고 약대를 이대 약대를 이 특채로 들어가지고 대학 들어가면서 발병을 했는데 뭔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뭔가 깨끗지 않아요. 그래도 4년 만에 그럭저럭 이대 약대가 아니라 이대 생명공학부를 졸업하고서 약학대학원을 간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점점 성장해서 서울공대를 들어갔는데 신림동에서 누나는 빌라 2층을 얻어가지고 위층에 한 집인데 한 가구인데 위층에 있고 동생은 아래층을 사용하는데 누나가 층만 펴놓고 있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공대 다니는 동생이 알게 돼요. 이럴 경우에 클로자핀을 쓰면요 제정신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런 것들 갖다 발견해. 저도 한 번도 이런 경우에 제가 약 써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는 보면 그 어머니가 줄기차기만 달려요. 제가 이 빨간 책에다가 뭐라고 언급을 해놨냐면 조현병은 다 나은다고 적어놨거든요. 다 갖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병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어머니가 내 딸은 이래가지고 도저히 씨 못 보낸다. 물론 안 먹을 때보다는 나은데 좋아진 건 맞는데 그래도 대학을 못 들어간 사람도 많은데 딸이면 대학을 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 대학 다니는 거 이 엄마가 레포트 다 써주고 학교 따라다니시피 적을 거 다 써가지고 엄마가 다 해주고 다 겨우겨우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선생님 강의하는데 보면 클로자핀이 등장한 이래로는 조현병은 다 난다고 그러고 제정신이 다 돌아온다 그랬는데 내 딸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럼 어머니 그 클로자핀을 쓰고 싶어서 지금 와서 저한테 클로자핀을 써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선생님에 비해서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대요. 이게 제가 의성이 있을 때입니다. 거제에 근무를 3년 마치고 의성에 가자마자인데 그래서 입원을 시켜놓고 엄마가 일주일 만에 오는데 내 딸이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어중간히 좋아지고 원래의 기능을 못 나타내고 있다면 그래서 이 사례용 38번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까 그 이대 생명공학부 나와가지고 약학대학을 준비한다는 사람 클로자핀이 그 얘기입니다. 이 동생이 제가 새한빛병원을 줬답니다. 서울에서 입원을 시켜놓고 그 다음날 입원할 준비도 안 하고 왔었다가 제가 이게 클로자핀 쓰면 좋아진다. 저 사례용 38번 읽어봐라. 이래가지고 입원 시켜놓고는 그냥 클로자핀을 150인가 썼을 겁니다. 여자니까. 근데 그 다음날 이 동생이 속옷까지 챙기고 노트북을 챙겨가지고 누나한테 공부하라고 책을 들고 왔다가 전해주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1년 동안 누나랑 한 집에 있었어도 공대 다니는 동생을 이 대학을 나온 이 누나가 약학대학을 간다고 공부하고 있는 누나가 하나도 챙겨줄 줄 모르던 누나가
밥 먹고 나서 과일 먹으라고 동생한테 과일을 챙겨주는 거고 이 동생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 누나부터 그랬던 게 이 클로자핀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진짜 이거는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다 돌아와요. 그래서 이 클로자핀은 자 계속해서 헛소리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의사도 클로자핀을 써야 된다고 생각. 그것도 반수 이상 안 하는 의사들이 더 많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좋아지게 해서 그게 클로자핀은 대단한 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차적으로 어중간히 좋아진 것도 클로자핀을 바꾸면 다 돌아온다. 아주 대단한 약입니다. 대단한 약인데 이 클로자핀의 부작용이 아까 얘기했던 조혈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사망 사고가 생길 수 있다. 그 1%도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니터링을 쭉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1000명 정도 쓴 것 같아요. 한 명도 어떤 폐혈증이 생기거나 문제 없었고 딱 중단한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약을 조심스럽게 다룰 줄 아는 의사를 만나면 전혀 위험한 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 항정신병 약물들이 인부 등급이 전부 다 C등급, D등급입니다. 근데 이 클로자핀만 또 B등급입니다. 태아에도 가장 안전한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클로자핀은 유용성이 대단하다는 거. 가위의 전기치료를 한 2주는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3번 하는데 2주는 해야 정신이 이제 좀 돌아오고 좋아지는 걸 다 볼 수 있고 이런데 이 클로자핀은 약속을 다음날 좋아져요. 세상에 이런 약이 어딨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로자핀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 보호자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떻게 그 마지막 약을 우리 딸한테 쓰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덤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 있기나 해요. 얼마나 신비의 약이고 감사한 물질이고 이게 61년도에 개발됐다가 27년이 지난 다음에야 미국 시작체에서부터 승인이 나는 가능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다 해가면서 쓰면 이 클로자핀을 개발된 이후에는 조현병은 다 낫는다. 다만 발병하고 1년 이내에 6개월 이내에 빨리 원래의 생활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건 뭐 약사에 먹고 잠만 자는 것도 세월아 가거라 그러고 1년만 다녀보십시오. 그 자식은 다시는 부지런한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약 부작용 없게 사람찌게 해봤자 너희들 잘해라 그러고 왔다리 갔다리 이런 데이케어 센터가 생기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노력을 안 해요. 뭔가 해보자 그러고 아무리 푸시를 해도 이 한 2년 3년만 젊은 시절을 무의도식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의욕적하고 그나마 약도 그대로 줘가지고 의사가 주는 약을 다 안 먹으니까 10시간씩 12시간씩 잠자고 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었죠. 제가 2010년도에 이 책을 갖다가 50명을 다시 다 정리할 때 제일 앞에 쓴 서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예과 2학년, 본과 1학년을 고등학교 때 우수한 성적으로 의과대학을 들어간 친구들이 의사가 주는 약을 다 먹고는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자고도 맨날 졸고 다니니까 이 의과대학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필기 다 해가지고 집에 와도 그저 졸면서 다녀요, 졸면서. 그러는 걸 아까 여기 있는 경험적인 채소유지종을 딱 찾아주면요. 저 만난 이래로 채소유지종을 찾아가지고 4년 만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사람이 4명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모두 다 의사 생각합니다. 이런 걸 적어놔도 카페 상담실 올라오는 거 보면요. 내 딸이 감학과를 다니는데 감학과 시험 보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시험도 못 보는 거 아니냐. 의사도 안 나는데 간호사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또 교사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과대학 공부도 4년 만에 그 이후에는 2번, 3번 낚지한 아이들이 한 번도 낚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데 뭐 이상한 말들을 너무 많이 상담실에다 올려요. 여기 안에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채소 유지 용량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서 이걸 찾아서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 며칠 전에도 가용량 처방을 삼는 이 바로잡기 운동 여기다가 누가 댓글을 딱 마지막에 뭐라고 달아놨냐. 니 잘한다더니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가 정신병원에 결국 입원하더라. 약을 감량하거나 줄이다 보면은 20, 30% 나빠집니다. 실제로 나빠져요. 나빠지면은 처음에 발병할 때부터 난폭했던 사람은 또 난폭해지니까 참 감당이 불감당이 어려워요. 그런데 꾸준히 오는 사람은 난폭하지 않는 사람은 외래에서도 올리면 금방 좋아집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저희 언니는 대학병원 다니다가 여러 가지 약물 부작용과 조금 더 심해진 증세로 인해 동산병원 한두 달 다니면서 약 감량을 했는데 증세 결국 더 심해져서 다시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글쎄요, 감량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요, 이런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저럴 가능성이 20, 30% 됩니다. 그걸 알고 나빠지면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은 한 번도 나오자 된 사람 없어요. 저러고 대학병원 가면 또 약 많이 줍니다. 아이고, 그 영탁이 시작한다더니 가가지고 결국 도로 갔다 입원이나 시키더라. 그리고 포기한 사람은 포기한 걸 끝이에요. 되는 사람은 된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런 과정을 거치고도 어떻게 해서 되느냐를 알고 그 다음에 감량을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자, 리스펙도 1.5까지 내렸더니 재발했어요. 올리면 좋아집니다. 다시 대학교 입원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는 2까지 내리고 스탑하면 돼요. 재발을 해요. 이 책에 보면은 10년, 20년 지나가도 한 번도 재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한테 적절한 처절 유전을 잘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셀피딘이나 아미설 같은 게 이제 근육에 강요되는 부작용이 훨씬 덜하다고 그래서 요새 제가 특히 아미설, 올리아는 200ml를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셀피딘 아미설이 한 60kg 넘어가는 청년들의 경우에 보면은 한 1년 정도 먹으면서 재발이 오는 사람들 몇 사람이나 찾아요.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 하면은 모자라는 용량이 상당히 약을 안 먹어도 1년 버티는 사람들이 20, 30%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미설이나 설수딘 같은 건 200ml가 거의 최소 단위 용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쭉 먹다가 용량이 모자라면 1년 지나는 시점에 또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지나야 100%, 99%만 먹는다고. 그래도 대개 1년 지나면 이제 거의 자기 최소 용량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또 딴 데로 따라간다면 그건 결국 자기 손에 200ml에서 문제가 왔으면 그 다음에는 300ml나 250ml 스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소 유용량을 찾아나가는 길은 재발을 감안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하나도 무수할 일이 아니고요. 이 클로자펜에 대한 이 아름다운 얘기, 감동스러운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사례 연구 38번 이후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클로자필이 25ml, 50ml 아주 소량을 먹으면서도 제가 원래는 이 클로자핀을 쓸 때는 클로자핀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약을 짬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100ml, 200ml를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은 이거 뭐 어떻게 하루에 10시간씩 잠자는 걸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저렇게 이 짬뽕에서 복합 처방을 잘 내는데 클로자핀이 부작용이 과수면하고 식탐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잘 자고 잘 먹으니까 이거 살이 엄청나게 쪄요. 그래서 클로자핀은 아까 얘기한 그 조혈기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 말고도 과수면과 비만이 잡아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클로자핀을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려고 그러고 그래서 2차 약이라고 명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150ml를 꼭 써요. 150에서 125만 내리면 나빠지는 처녀가 있어요. 174cm 한 75kg쯤 나가는 처녀인데 이 사람이 로나센 8ml를 갖추면서 이게 75까지 내려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과수면도 없어지고 식탐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식탐 사라졌는데도 체중을 못 줄여요. 근데 올 때마다 조금 꼴을 줘요. 아니 덜 먹는다면서 도대체 이게 체중이 왜 안 내려간 거? 자기가 모르고 습관적으로 먹는 거 말고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나센이나 아빌리파이, 리스펜 같은 걸 고효과 약물을 클로자핀을 같이 주면서 클로자핀을 많이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 클로자핀 소고에 제일 처음에 있는 이 그런 우리 다시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약물의 반응이 없어서 정신병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은 이거는 치료에 저항하는 정신분열병이라고 합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정신분열병은 클로자핀을 쓰면 극적인 혼연을 보인다. 거의 예의 없이 다 좋아집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자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클로자핀을 사용하지 않는 전문의가 90%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제가 몸담고 있는 병원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돼도 남의 병원에 있으면서 한참 후배들인데 심지어는
제 자식보다 더 어린 아주 젊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클로자핀을 안 쓰고 있어도 지금 간지 아직까지 한 달도 안 됐고 너 써봐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럴 기회가 있겠죠. 제가 몸담고 있는 병원이 이런 걸 모두 다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배들이랑 같이 일하기를 바라고 이번에 간 병원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행정적인 뒷받침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남의 병원을 9년을, 저 병원만 한 23년 하다가 남의 병원 다닌 지가 9년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안산연세병원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상에서 가장 제대로 하는 병원 중에 하나가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한 1, 2년 있다 제가 튕겨놨지. 그건 좀 두고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아까 이제 얘기한 겁니다. 1차에 반응 없으면 클로자핀을 다 좋아진다. 그런데 이렇게 좋고, 심지어는 조심해가면서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약을 위험한 약? 그래서 나는 안 쓴다? 이거는 그 의사의 역량 부족입니다. 이제 클로자핀을 제대로 쓸지는 모르는 의사는 사실 전문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수렁에 빠뜨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불수의 근육운동, 지연성 운동장애가 나타나기 전 단계에 이런 근육운동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은 절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간호사뿐만 아니라 복지사 선생님들도, 뭔가 자꾸 이상하게 움직인다. 뭘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 가만히 봤더니 말하는데 혀가 입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아니, 말하다 보면, 이게 심해지면요. 나중에 혀가 하루 종일 들락거린다. 대인관계를 할 수가 없어. 이런 지연성 운동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타나면 주치의가 금방 알게 해야 되고, 셀피딘 아미솔로 바꾸면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으면 즉시 2주 이내에 완화되는 느낌이 없어서 저는 클로자핀으로 금방 바꿉니다. 이걸 제대로 해야 정신과 의사가 소송을 안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지 않고 나중에 지연성 운동장애가 그렇게 신체 인장애처럼 오면 이거는 정신과 의사나 정신병원 운영자가 매덕을 배상해야 될지 모를 그럴 문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백혈구 혈소판 수치 감소 때문에 일어나는 사망사고. 이거는 너무 영리하지 않아도 된다.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면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이거 염려할 필요 없다. 1%도 안 되고 1년이나 지나면서 사실은 검사할 필요조차도 없는데 미국에서부터 이게 우리나라 의료보험 조합에서도 승인을 날 때 피검사를 안 하면 병원에 약값을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진짜로 환자들은 미안해요. 매달 오라 그래요, 피검사에. 그래가지고 저는 또 약을 워낙 적게 잘 쓰기 때문에 한 2달, 3달 줘버려요. 석 달 좀 1년에 4번 검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알코올리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불면증이 있고 하시니까 목사님 아버지였습니다. 나이가 75세쯤 되셨어요. 제가 보령에 있을 때 손을 탈탈탈. 아니 원래 손을 이렇게 떨으셨어요. 아니요, 병원에 입원해서 불면증이시면서 약속을 한답니다. 뭘 쓰는 것 같더니 여기 있는 쿠에타핀입니다. 세로켈. 한 중간에서 한 밑에쯤 있네요. 그래서 내가 25mm밖에 안 써요. 아주 조금 쓰길래 클로자핀도 25mm짜리가 있습니다. 살짝 바꿨더니요. 여기 일주일 안돼 싹 사라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근육의 운동장애가 나타나는데 그것도 해볼 걸 다 해봤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네 번째, 이건 이제 요 밑에 적어놓은 대로 시각이 바뀐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가 이 클로자핀 쓸 때는 모든 약을 다 끌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다 좋아져요. 그래서 다른 약을 안 쓰겠다고 이렇게 천명을 해놨는데 환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100ml 이상, 심지어는 100ml 먹는 사람도 하루에 10시간씩 잠자고 막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 클로자핀을 반 이상, 반으로 떨어뜨리고 로나센, 디스펜, 아빌파이를 줘서 좋은 결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클로자핀은 무서워할 약이 아니다. 오히려 더 어떤 부작용이든지 이 클로자핀을 25ml, 50ml 정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부작용이 올 걸 한 1차 약을 먹고서 다른 부작용이 오면 바꾸는 약이 클로자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작용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2년 됩니다. 정신과에다가 이런 걸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환자들한테 소송당할 거다 탁 적어놨어요. 남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지연성 운동장애가 예상되는 근육 운동장애 증세가 나타나는데 클로자핀을 빨리 바꿔주지 않아서 지연성 운동장애가 생겨서 신체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경우 정신과 의사가 대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1차적에 반응이 안 하는 경우가 15%나 되는데 그걸 클로자핀을 사용하지 않아서 아까 10년짜리 맞죠? 8년, 5년 수두룩 해요. 우리나라 보호자들이 너무 순해서 그렇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거 소송해도 돼요. 제가 같은 동료를 향해서 부추기는 게 아니라 환자의 인생을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나는 클로자핀 같은 위험한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전문의 자격증은 있어도 저는 자격이 없는 전문입니다. 똑같은 거래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만의 문제도 요 도표 제일 밑에다 경험상 노나센 전독수를 바꾸면은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경우가 반이나 된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나 처음 발병해가지고 20살 난 처녀가 6개월 다녔더니 60kg, 96kg로 변해가요. 그걸 그냥 아니 도대체 주치는 뭐라 그럽니까? 그 교수란 양반이 매일 와요. 아니 만나면 밤에 잠 잘 잤나? 예, 잘 잤다고. 6개월 거기 다니면서 96kg로 변해가는데 로나센과 정독수로 교체하지 않은 이런 의사들은 전 앞으로 소송 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오는데 이것도 그냥 몸무게 5%만 늘어나도 이건 경각심을 가져도 10%가 내 노력으로 안 된다면 10%를 넘어가면 이건 약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정신과 의사가 소송 당하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더더욱 문제입니다. 현재 정신과 진료의 현장에서 보면 처녀들에게 임신하지 마라, 심지어는 임신하고 오면 애 떼고 가라 이렇게 진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80%는 확실히 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름 있는 대학병원에서조차도 애따라는 소리에 카페에 상담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적어놨습니다. 사이프리 상담실에다 제일 위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이거 금년 4월 6일입니다. 그 제가 타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태어난 이후의 상담글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답을 안 하려다가 원칙적으로 타병원 입원한 자는 상담글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태아를 생각하면 정량은 아닙니다. 백미를 먹고 좋아졌어요. 그리고 잠을 형편없이 잔다는데 한 10일 만에 100까지 올려가지고 다 좋아졌는데 200까지는 갔다가 내려야 하는데 그래서 아니다. 50, 75 먹고도 좋아져서 멈춰가지고 도로 내린 사람들도 허다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더군다나 뱃속에 이제 갓 임신해가지고 태아가 있다는데 약을 왜 더 올리는데 그건 아니다. 클로자핀 200으로 정량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벽을 먹고 있는데 형편없이 자면서 200까지 꼭 올렸다가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답답해가지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태아를 위해서는 무조건 퇴원시켜서 데려와라 이랬더니 이 사람이 4월 18일 날 화요일 오자마자 배를 먹이는 게 아니라 당일로 제가 75로 내렸습니다. 임신 11주 아기를 그 교수가 계속해서 낙태시키라고 간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생각에. 어떻게 정신과 의사가 무슨 재활이나 된다고 뱃속에 든 아기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인권 침해.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75로 감량했다 제가 막 4일마다 그냥 막 내려버렸어요. 제가 보통 일주일마다 내려도 그거 진짜 성급하다 그럽니다. 다른 정신과에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저는 일주일마다 막 20, 30%씩 내려도 성공 확률이 80%나 돼요. 그거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패하면 도로 올리면 돼요. 바로 그 다음날 좋아집니다. 입원하고 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태어난 환자들이야 좀 미안함도 있고, 또 아까처럼 입원했다 그러면 뭐 딴 데 갔으니까 할 수 없는 거다 그러지만 사실 미안한 마음이 생기죠. 잘 지내는 사람, 약을 좀 더 천천히 내릴 걸.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매달려서 더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갈 길을 해야 되는데, 딴 병원 가서 뭐 말리지, 뭐 잣다 대고 또 빈정거릴까지 뭐 있습니까? 지금, 어제부터, 그러다 보니 37.5까지 내려갔어요. 75에서 50까지도 빨리 안 내린다. 에이, 뭐, 나까지는 100돈 올리지 마 하고 그냥 50으로 내렸어요. 4일 만에. 또 4일 만에 지금 37.5 먹고 있습니다. 4월 27일. 어제 그저께.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어디에나 길이 마련이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질환들을 우리가 자칫 잘못 알고 포기하게 되면은 대학의 교수라고, 유명 대학의 교수라고 해서 그 사람의 경험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 나이 됐다고 또 다 풍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터득하게 됐는가, 저 인생을 생각을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거든. 사이트리 수상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재밌는 글들이 많습니다. 제가 나이 만 40일 때 에세이집을 처음 출판했는데, 제일 처음에 딱 가면 이 에세이집이 책 제목이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학 시절에, 물론 이런 10월 유신, 이런 말도 안 되는 헌법이 있던 시절에 제가 7학번이니까 10월 유신이 72년입니다. 그 겪으면서 살아오면서 느끼는 걸 이 에세이집이 다 토해는 아주 보기 좋은 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을 향한 열정과 지성은요, 제가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냈을 때 제가 겸손할 수 있다고. 세상에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전공이 시작이 되는 게 레지던트 때 교수한테 덤벼들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만, 그 당시 서울대병원 이 레지던트 과정은요, 전공의 과정은 교수들 특진 환자를 빼놓고는 1년차한테도 주치한테 정권을 다뤘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출근해가지고 한 4명, 적으면 3명도 맡았습니다. 3명, 5명 이렇게 주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환자 붙들고서 할 게 없어요. 하루 종일. 같이 데리고 창녕원도 갔다 놀러오고, 심지어는 차에다 싣고서 남산 타워도 갔다 오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저 환자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뭐 때문에 저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 더 이상한 겁니다. 자, 여기 데이케어 센터를 왜 합니까? 주거시설을 왜 합니까? 이런데도 너무 커져버리면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다 파악 못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어떨 때 눈에 보입니다. 그걸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 교정이 나타날 수 있다면 3년, 5년 지났더라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향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신과 의사를 생각하면서도 레전드 때부터도 캐스 컨퍼런스를 하면은 뭐 약을 어디까지 올려야 된다고 앞에서 교수가 얘기를 해요. 또 뒤에 앉아있다고 선생님. 저는 퇴원시킨 환자요, 피부열한테 4mm가 아니고 1mm로 내려가지고 지금 3개월 지났는데도 제발 안 해요. 약 그렇게 세게 먹이니까 애들 공부 하나도 못하는데요. 다 낫지 않는데요. 엠마, 마른 냄새를 하지 말고 그 차 뒤에다가 자네가 끝나고 전문의 따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 환자가 또 입원했을 때 이 사람이 약을 너무 적게 써가지고 재발해서 들어왔다고 거기 차트에다 딱 또 입원하거든. 그걸 갖다 적어놓으라고. 자네 후배가 자네한테 연락할 수 있게 적어놓으라고. 제가 차트에다 그걸 딱 적으면서 속으로 혼자 독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 환자 2번 다시 재발 안 하도록 내가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는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압니다. 그런데
성장 과정에부터 예스맨들은 그걸 모른다. 시키는 대로 할 줄만 알아. 그러면 이 채소 유지 용량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교과서에 채소 유지 용량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얘기한 클로자편에 여기 설명한 부분에 지연성 운동장애입니다. 이 지연성 운동장애에 들어가면 교과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지연성 운동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정신병 약물은 조현병에만 써야 된다. 조현병에서만 객관적이고 뚜렷한 효과가 있는데 정경장애, 성격장애 이런 데서는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현병, 조울병 그거 분간하면 뭐 하는데 조울병 환자도 약간 치우면 됩니다. 왜? 조증일 때 이 항정신병 약물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다 좋아지고 나면 항정신병 약물을 끊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도 90% 이상이 지금도 조울병이라고 그러면서도 항정신병 약물을 같이 주는 처방을 다반사로 내립니다. 왜? 편하거든요. 편하거든요. 끝까지 진짜 말 맞다는 그 분간하면 뭐 하는데 부모도 포기하고 있는데 내가 뭘 그거 분간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는데? 그러려고 의사 왜 하는데? 의사 하지 마라 그래. 제가 글 어딘가를 들어가면요. 환자를 이따위로 만들 바에 차라리 직업 바꾸라고 막 글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요. 제가 어떨 때는 참을 위한 열정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어떨 때는 제가 이 글 쓰는 시간들이 오밤중이 참 많습니다. 뭐 새벽 3시간 이렇습니다. 어딘지 들어가면. 어떨 때는 뭐 꼴딱 세워 뭐 새벽 4시간 다시 글이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노인이 되기 전에도 저런 글을 새벽에 저런 식으로 쓰려면 저녁 먹자마자 자버려. 그리고 11시, 12시에 일어나면 카페 다 딸고, 여기 저 카페 저 다 딸고, 뭐, 하다 보면 한 2시간, 시간이 쉽게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게 꽂혀가지고 이런 글을 쓸 때는요. 아, 이런 소리 하는 게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켜서 내가 쓰고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면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자, 자세히 보지도 안 하고 약줄이면 재발할 수 있고 다시 입원할 수 있습니다. 니 때문에 나 도로대학병원 가서 입원했다. 그거 저기 올려서 뭐합니까? 시집가서 사가지 달라고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보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이 수상록을 저 개인적인 걸 알려면 이 수상록을 주고 한번 읽어보라는 거는 이 찬원을 위한 뿌리의 원동력은 결국 신앙입니다. 제가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해보니까 돼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리고 나를 가르치는 스승보다 내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돼. 정신과 의사 생활을 30년 넘게 했더니 건강한 아기 출생이 50명이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10명, 20명이 됐다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왜? 90%가 이미 시집가지 마라, 애 낳지 마라, 결혼하면 어쩌려고 이래버리니까. 저랑 가까운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을 때는 저 천호에 가면 이수철 신경정신과 있으니까 글로 가라고 제가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자기도 한 50명 넘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병이 조현병이다. 그럼 선생 얘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병 같은데 안 되면 클로자펜 쓰면 되고 아무것도 아닌 병 같은데 이게 내 아들은 이래가지고 틀렸다. 벌써 세월이 3년 지났다, 5년 지났다, 10년 지났다. 사실 10년 지나면 그 아이는 바꿔놓기 무지하게 어려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이런 재활치료 기관들이 태어나게 되고 정신보건센터가 태어나고 주거 프로그램이 있게 되고 집에만 오기만 하면 말 같지 않는 걸로 부모한테 던지고 쌍소리하고 심지어는 부모한테 쌍소리 한다. 제가 외래진료를 딱 보고 있는데 처음 왔습니다. 엄마가 옆에 제가 오늘 한 대 얻어맞고 왔습니다. 야, 이 쌍놈아, 너 사람 새끼야? 부모 때리는 게 그게 사람 새끼냐?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환자도 깜짝 놀랍니다. 가만히 있어요. 야, 일어나서 저 구석에 가서 꿀 앉아서 엄마한테 죽는 날까지 다시는 엄마 폭언 폭행하는 거 안 하겠다고
정식으로 사과해라.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고민하다가 10명에 8명은 사과합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두 놈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 부모한테도 욕하고 함부로 하는 놈이 씨발 줬던 나나 잘하니 개 같은 놈아 그러고 나한테 덤빕니다. 심지어는 뭐 앞에 있는 화분도 부서지기도 하고 별로 희한한 애들이 다 생깁니다. 저 진로실. 바깥에서 그 대기실에 있는 간호사하고 환자들이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가면 더 질러요,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이 자식 갖다 가둡시다. 이게 인간 새끼도 아니고 부모를 갖다가 폭행을 해요. 아니 욕지거리 하는 것만 해도 이게 사람 새끼도 아닌데 폭행하는 걸 어머니는 부모라고 그 새끼를 데리고 한 집에서 같이 잤습니까? 제가 칼럼에 글 쓰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병적인 상태이든 아니든 부모를 향해서 폭언 폭행이 일어난 날 한 지붕 밑에서 자지 마라. 파출소 가서 담배값 주고라도 수갑 채워가지고 파출소 가서 하룻밤 묵게 해라. 그럼 파출소는 그렇습니다. 정식 입건을 해야 되는데 이 존속학대제라는 게 입건만 되면 체하정리 1년입니다. 또 부모된 심정이 또 저까지 만들 수도 없고요. 전전긍긍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을 부모님들이 허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고고하는 거 다 말짱 꽝입니다. 아무튼 조현병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걸 해결하고 같이 고민하고 상의해 나가시는 분들은 우리 정신보건 상담원들입니다. 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정신보건 상담원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의사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주거시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정신보건 간호사가 그 아이를 한 명을 물고 늘어지면서 맨날 만성화된 환자만 보다가 그 아이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자식을 하나 다시 길러내는 감동을 느낍니다. 이 일에는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자식이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건 그냥 그대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 채로 세월이 2, 3년만 흐르면 다시 되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이미 재활치료까지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미 여러 가지 불행을 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서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살 수 있도록 하기 만든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오늘 골자편에 대한 얘기는 대충 언급을 했고요. 이걸 보니까 빨리빨리 얘기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약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제가 시간이 있어서 여기 상담실에서 제가 다 끄는 걸 이쪽 온 사람들 그리 보셨을 겁니다. 글이 딱 올라오면 비하 딱 쳐가지고 밑에 가지고 글 쓴 사람들은 과거에 뭐라고 상담 들어오는가 해서 제가 그럼 답을 달게 되는데 이런 처방을 봤다 하면 주치 바꾸라고. 왜? 오란잡히 15를 먹고는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채소주 용량을 한번 보십시오. 만화에 제가 7.5mm라고 적어놨습니다. 오란잡히 제일 밑에 두 번째 2.5에서 7.5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체격이 이만큼 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이거 반까지 줄여본 적이 있느냐? 없다. 여기 주치 바꾸라고. 이 채소 유지 용량을 갖다가 생각할 줄 모르는 의사를 만나면은 틀림없이 가수면과 비만이 옵니다. 체중이 몇 킬로나 늘었습니다. 이 환자 보호자분이시다. 체중이 몇 킬로 늘었습니다. 발병한 지 얼마나 됐어요? 6개월이요? 예. 6개월 동안에 체중이 몇 킬로 늘었습니다. 원래 몇 킬로였습니까? 예전 60대. 예전에 가지 말고 6개월 됐으면 1년 전에 몇 킬로였어요? 73년. 73년. 6개월 만에 10킬로 늘었네요. 그죠? 올란자피는 제가 애초에 선택조차 하지 않는 약입니다. 두 가지 써놨습니다. 올란자핀, 크에타핀, 세로케. 왜 선택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 중에 제일 비싼 약입니다. 왜 안 쓰느냐? 잠만 뒷다 자게 하고 밥만 뒷다 먹게 만드는 약. 그래서 가능하면 딴 약을 제가 먼저 씁니다. 이 약 안 써도 다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먼저는 선택조차 안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만일에 두 달 후에 여기 또 오시겠다면은 오늘 집에 가서 이거 15를 10으로 당장 내려도 거기 아까 보면 5가 보이고 10이 보이고 5짜리 빼버려도 제가 없습니다. 2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욕심을 낼 건가 말 건가 문제지. 요거 5짜리는 분명히 하나 빼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집가셔도 됩니다. 이분 보호자죠. 네. 아밀파이도 2mm까지, 심지어는 1mm까지 내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1mm는 너무 위험하고요. 이미 4mm로 왔으면 이 2주 간격 치고 내리십시오. 3mm, 2주 간격으로 2mm까지는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설사 시행착오가 오더라도 나중에 시집가서 애 낳을 걸 생각하십시오. 네. 평생 5mm 먹어도 예방이 되고 2mm도 예방이 된다면 이유가 태아한테 더 유리하고 23살 먹은 따님의 삶이 더 유리하고 약을 많이 먹으면 집중이 안 합니다. 잘 잊어먹습니다. 채도 유종약 찾는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 되는 거예요. 그러자 몇 미리 맞습니까? 300ml요. 예? 300ml.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담당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클로자핀 100ml까지 해봤냐고 저기 25에서 100이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담당 선생님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라고 하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대구에서 제가 한 3년 살 때 작년 2월 달에 올라오기 전에 대구에서 3년 살았어요. 원래 고향이 대구. 살 때 거기에 고대 나오시고 이런 데이케어 센터 같은 데서 취직해서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체중이 한 75 정도 나갔을 거예요. 키가 한 170? 클로자핀을 200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거기 가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내려라 아니 50 못 내리겠으면 25라도 내려봐라 하는데 꼼짝도 안 하다가 끝나고 나면 막걸리 집에 잖아요. 야, 이 양반. 아니, 매달 강의를 들으면서, 야, 나 얼굴 봐서라도 25분 다음에 할 줄이 없어. 지금 얼마 먹는지 아십니까? 75 먹고 너무 좋아요. 짱도 썩지도 않았어. 자, 여기에 있는 채소주 종량은 꼭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당장 200으로 줄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150 줄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일주일 간격입니다. 체중이 이러면요 125 이게 전부 다 일주일 간격입니다. 100까지 그냥 내려가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틀림없이 문제 없을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얼른 쫓아오십시오. 다음에 어떻게 하죠? 100도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체중입니다. 이런 체중에는 25, 75, 25에서 75 먹는 사람이 수도 큽니다. 특히 여자입니다. 아무튼 가용량이라는 걸 알고 계십시오. 이게 강박증이 참 어려운 진단입니다. 그리고 강박증에 정신병 약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약, 제 약 써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 약 써보는데 큰 도움이 안 되면 아까 지현성 농장이 보셨죠? 항정신병 약물은 조현병에만 장기요법에 타당성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질환들은 임시로 써보고 도움이 안 되면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강박증에 항우울제를 쓸 수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는데 여기 오늘 우리 강의하고는 좀 맞지 않는 진단. 조현성 성격이잖아요. 이게 스키조티팔 디스오더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스키조티팔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이런 진단이 붙었다면 이게 옛날에 단순형 정신분열병입니다. 심플 스키조라고 해요. 예.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몇 밀인지 이게 모르고 이런 강의 들어오면 뭡니까? 이건 준비가, 이거는 강의 들을 준비 안 하고 오신 분이에요. 남자가 이 정도 체중이면은 적어도 리스펜 2까지는 줄여볼 시도를 했었어야 합니다. 여기 리스펜 그렇게 적어놨어요. 리스펜 밑에서 네 번째 0.5에서 2.
75kg, 80kg에서 가끔 한 10% 정도는 이가 모자라서 제발 옵니다. 그러면 다시 올렸다가 3회나 2.5에 스탑하면 됩니다. 예. 어디까지 해봤는지 이건 해볼 필요가 있고, 자, 최소 유형을 찾기 위하면은, 그러니까 자꾸 여자들 건강한 얘기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죠. 그게 기본입니다.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오버된 용량을 평생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클로자핀에 대한 강의를 쭉 했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여기 올란자피하고 PT 벤즈트로피. 그 B자 아까 보였죠. PTI 근데 흰 거 조그만한 건 숫자 있자에 있습니다. 무슨 벤즈트로피. 이거 부작용 해주지. 벤즈트로피. 그 다음에 IND 이거 인대로. 이것도 다 부작용 올까봐 주는 약인데요. 올란자피는 이거 다 안 먹어도 부작용 없습니다. 이거 달랑 하나만 먹여도 비슷합니다. 네, 올란자피는 이런 부작용이 잘 안 납니다. 또 안절부절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 먹여도 됩니다. 이거 아예 안 쓰는 의사는 안 씁니다. 네, 특히 이 올란자피는 이런 부작용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고 11짜리 하나 탈락 빼가지고 한 먹여보십시오. 똑같은 거. 교수님 표에 상응량 가라고 100이라고 적혔는데 무슨 예, 제일 처음 1952년도에 처음 개발된 약이 클로로프로마틴이고 이게 아주 대표적인 항정신병 약물이고 지금도 조증일 경우에는 이 약을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가장 오래된 약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기준을 해서 보통 클로로프로마틴을 한 300에서 400을 쓰면 다 좋아집니다. 뭐 250에서 500 좀 범위를 갖다 넓혀놨죠. 그 정도 용량 되는 게 만일에 밑에 두 번째 있는 할로펜을 할도를 쓴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50분의 1이니까 할도는 50배 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걸 50으로 나누면요. 한 5mm에서 10mm 쓰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m, 200mm 단위를 저역가 약물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10mm 이하로 표시되는 약들을 고역가 약물로 이해합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약이 어떤 약이랑 비슷한 용량이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예, 그건 뭐 의사들이 보라고 적은 거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예, 그 약을 먹으면 이렇게 그리고 또 그거 이제 아까 얘기한 지연소 운동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자핀에서 오는 거예요. 아유, 클로자핀 쓰면 없어진다니까요. 뭐 그런 게 오면 그걸로 바꿔야 된다는데 뭐 갖고 뺀 질문 하십니까?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저기 그 아레피솔 2mg/2를 먹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 전에 5mg짜리를 처방해서 먹고 있다가 이제 조속히 됐는데 예, 5mm를 얼마 정도 먹었습니까? 5mg를 그때 한 2주? 한 달? 그쯤 된것 같습니다. 네? 한 달? 네. 예. 근데 뭐가 궁금하십니까? 집중을 못하고 계속 그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면 책은 펴져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병원 갈 때의 이상한 행동이나 말이 없다면은 가용량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꾸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게 무슨 용량이나 된다고 그냥 먹으라는 의사들이 더 많다는 걸 이해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뭔가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걸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내려가다 보면 용량이 모자라면 처음 병원 갈 때 증세가 나타나요. 뭐 혼자 웃는다든가 뭐 동문서답이 튀어나오는데 아예 뭐 대화가 안 된다는 게 나타날 때는 아 이건 확실히 모자라는 거다는 걸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빨리 한 10mm쯤 올리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거예요. 예, 그거는 자꾸 약을 내려달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약이 굉장히 지금 약한데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사실 이 나이에 처음 발병했으면요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살다 뭐 피를 먹으려고 나보고 정신병이라고 에이씨 살고 싶다 학교를 다니고 뭐해 내가 이래가지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뭐 집중 안 된다 그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셔도 되고 사실 이런 얘기는 이 나이가 아니어도요. 이 나이에 제일 고발 연령이나 20대 제일 많이 오는 건 맞지만 50대, 60대에도 옵니다. 똑같아요. 부모 된 나이에도 다 와요. 많지 않아서 그렇지? 오면 다 반응이 다 똑같아요. 내가 자식한테 정신병이 있다는 소리는 안 듣고 싶다. 그리고 약을 자꾸 끊어 하는 식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창 더 젊은 나이니까 더 갈등이 더
이거 말고도 많을 텐데 많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시죠? 누가 말하기를요, 이게 아침약이고 저녁약인데, 저녁은 뭐 잠도 자게 하고, 아침에는 뭘 기운나게 한다고 그러는데, 뭐 인대놀이 그거 혈압약인가 원래 뭐가 그렇게 기운이 나겠습니까? 아침약이 기운나는 종류가 아니고, 예, 이게 인대놀이 10ml짜리 여기 좀 똑같은 겁니까? 저녁하고 똑같아요. 예, 여기 똑같은 게 인도를 10ml짜리 중인데요. 아. 원래 인도이라는 약은 이 고혈압약입니다. 이거 왜 좋냐 하면요. 이게 혈압을 조금 떨어뜨리면 울렁울렁거리고 둥둥거리는 경우가 많이 많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안 먹어도 똑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은 다 빼버리고 이거 꼭 있는 밤에 있는 거 10짜리 5짜리 여기 꼭 필요한 거니까 10짜리 하나만 먹여버리고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6개월 입원을 했는데, 퇴원하고서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먹여요. 자, 6개월 일주일에 한 번만 준다고요? 네. 그럼 정말 제발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약이 너무 약하고 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이게 15를 2로 나누면 한번 나눠보십시오. 하루에 2ml밖에 더 됩니까? 아니 무슨 깡으로 그렇게 하냐. 땀을 하고 있지. 이대로 다 먹여가지고 인간 안 되겠다. 근데 아버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줄여서 먹고 있다면은 이거 반씩 먹이세요. 10ml짜리 반, 5ml짜리 반하고 여기 적혀있는 대로 7.5까지 해도 돼요. 네. 7.5까지. 자, 6개월 입원시킨 병원이 어딥니까? 여기 말씀해 드리는 저 충북 기독병원이라고 자, 있어요. 너무 어려지면 기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첫 발병입니까? 예. 첫 발병이었습니까? 첫 발병? 처음 입원이었습니까? 처음에 한 2달 했다가 자, 한번 보십시오. 재발해가지고 다시. 자, 여기 치료 방법 중에, 이 항정신병 약물의 치료 방법 중에, 알아두세요 하고 뒷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얼마 동안 입원시킨다고 적어놨습니다. 1번. 치료 범위, 여기 도표 3번째 있는요. 치료 범위의 용량을 복용하면 일주일 이내에 다 좋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 좋아집니다. 하루 이틀 만에 대부분 좋아집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3주에 걸쳐서 유지 용량으로 내려갑니다. 일주일마다 20-30%씩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 입원하고 부작용 없도록 최소 유지 용량에서 찾아가게 될 확률이 90%에 육박해요. 그런데 6개월 입원시키는 병원은 뭐 하는 병원입니까? 그런 병원을 안 다니면 됩니다. 제가 저 남의 병원 더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성모니 기독인 갖다 붙여놓은 사람들이잖아. 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만 이해하십시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자원 여러분들이 약을 줄이다가 마지못해서 또 입원할 상황이, 약을 끊어서 입원할 상황이 벌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저줄 경우에는 실제로 6주가 소요되는 경우들이 제법 더 많습니다. 저줄 경우에는 한 달이 오버해서 그것도 2달 이내에 대부분 해결을 봐야 하고요. 조현병은 한 달 이내에 무조건 퇴원시켜야 돼. 약이 세든 말든 무조건, 뭐 아직도 덜 났다? 아직도 망상이 지속되고 있다? 약은 떡으로 먹는다? 데려와서 보면 다 났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덜 났다. 내가 아직도 소리 들리는데 그거 덜 난 거 아니에요. 덜 난 거는 입원하던 날 보면 눈빛도 이상하고 대화도 안 돼요. 뭐 들리냐고 물어보면 들린다 안 들린다도 대답을 정확하게 못해요. 그게 정신병적인 상태고, 이건 웃기도 하고 대화도 되고 다 좋은데 병원에 한번 가면 들려요? 네, 아직도 들려요. 약하게 들려요. 조금 들려요. 의사도 할 줄 아는 놈이 약만 뒷다 올려놔요. 그럼 올란다필 7.5 먹을 때도 들리고 15 먹을 때도 들린다면 이런 약을 올려서 뭐하는데? 잠만요.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환청이나 망상이라는 거는 아무리 그러니까 병적인 증세이라 할지라도 환자 입장에서 보면 경험한 겁니다. 경험한 거니까 기억이 다 있어요. 기억력이 다 있습니다. 꼼꼼히 앉아서 생각하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의사 앞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 들려요. 약이 나고 올라와요.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제가 칼을 어디만 적어놨습니다. 예. 한두 달 이내에 원래 이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납병원 재활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데에는 정신과 의사들의 약물에 대한 과신이 큰 역할을 합니다.
환자들의 불필요한 이 한마디 두 마디에 약이 자꾸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서 결국 재활치료 대상자로 전락시켜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갔을 때 약을 올리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병원에 애를 데리고 갈 때만큼 대화가 되지 않는 한 약을 올리지 마십시오. 의사 올려주더라도 이해하고 나와서 도로 빼버리고 원래대로 먹이면 돼요. 올려봤자 약 부작용만 더 느껴요. 똑같아요. 들린다고 얘기하기 똑같아요. 망상을 얘기하기 똑같아요. 야, 너 말하지 마. 제가 주로 진료실에서 야, 좋지도 않은 얘기 왜 또 해? 있다고. 야, 그 얘기해서 꼭 약도 먹고 싶냐? 그 얘기해서 입원하고 싶냐? 내가 이래요. 아니요. 지금 입원 안 할 테니까 앞으로 그 얘기 안 할게. 그 얘기 안 하게 만드시면 돼요. 누구나 조현병, 정신분열병, 정신병.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딴 병이 있다는 소리 듣기 싫다. 부모도 똑같아요. 내 자식이 이런 병.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내가 병을 대신하고 싶어. 방법이 없어요. 있는 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잘 극복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살고 여기에 아주 망가졌던 처녀가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사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처녀 내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빈정빈정거리고 오빠한테도 빈정빈정 그러던 이 처녀가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뭐든지 하라고 그랬더니 답 안 가가지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이해해보니까 설거지도 되더라 그러고 이제 시집까지 가요. 애 둘 낳고 살아요. 이 처녀가 나중에 될 대로 되라 하고 살다가 애 둘 낳고 사니까 누구도 저한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쉽게 묻자. 예, 또 뭐 질문사항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 카페에는 블로그를 했는데 등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야, 글을 읽으려고 하면 12시간 이내에 다 등록됩니다. 아이디만 비공개로 안 오면 다 됩니다. 거기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금방 됩니다. 운 좋은 사람은 1시간도 안 됐어요. 제가 자주 뒤다봅니다. 대부분 12시간 이내에 다 제가 아침에도 보고 오밤중에도 보고 요새는 새로운 인생이라고 총무 맡으신 분이 북한산에 같이 다음 주에 북한산 가는 거 아세요? 별거 다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산악회. 2달마다 북한산 갑니다. 5월 6일 토요일 아침 9시에 그 우이동에 어디로 오면은 같이 북한산 갔다 옵니다. 제가 벌써 작년부터 이거 북한산 2달마다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7번째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대개 지금 13번째. 대개 갔다 오면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히 유지하고 있을 때 제가 산에라도 같이 다니면 닭살에도 같이 다녀보시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길을 많이 찾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이분은 다음에 꼭 오신다면 꼭 줄여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체력이면 클로자핀 100에서 될 확률이 90% 넘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일주일 안으로 쭉쭉 해보십시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정리하면 됩니다. 또 질문 사람 있습니까? 조울병도 치료 방법이 비슷하죠. 뭐 만성질환이고 다만 관리를 잘 하면은 30%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군에 들어오니까 재발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조울병은 나중에 좋아지고 나면 기분 조절제만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정신병 약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분 조절제만 사용하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조증이 자꾸 재발되는 경우에 보면은 항우울제들이 올리는 물질이 세로토닌하고요. 노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SSRI라는 거는 세로토닌만 올리는 거고 SNRI라는 거는 둘 다 올리는 겁니다.
근데 커피, 콜라, 홍차의 전 단계 물질입니다. 이게 노예품이라는 게. 그래서 저쪽에 올 때마다 보면은 커피를 20잔, 30잔 마시고도 일어납니다. 피곤하지도 커피, 콜라, 홍차를 평생 멀리 하라. 이게 양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커피, 콜라, 홍차를 평생 못 마시게 하고. 두 번째, 일정한 시간에 12시 이전에 잠들고 12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활동하지 마라. 잠 안 와도 무조건 자라. 6시간 이상, 7시간이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시간이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10시에 자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난다면 이것도 좋습니다. 그죠? 평생 일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울병을 경험한 사람이 커피, 콜라 즐기면서 재발 잘 옵니다. 7년 동안 재발이 없어서 30% 재발이 없는 분에 이제 저울병이 끝났다. 이랬던 사람이 항암 넘어가지고 8년 만에 자기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모친이 80대일 테니까 호상인데 초상에 앉아가지고 홀짝홀짝 오는 손님들 본다고 소주도 한잔 하다가 그 다음에 커피 홀짝홀짝 커피 다시 마시기 시작했어요. 한 7년만 도입을 해서 적중이 부니까요. 7년 동안 없다고도 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좋을 경향이 있는 사람은 카페인 하지 마라. 카페인을 멀리하고 살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염병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클로자핀 먹는 사람은 제가 커피 두세 잔, 아니 서너 잔 마신 사람 잠 좀 깨우라고. 어떻게 하든지 잠을 정상적으로 남들처럼 7, 8시간 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자.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 저울병은 요거 하나 아주 다르다. 커피, 콜라, 홍차 이건 절대로 안 해야 된다. 평생 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다시는 재발 안 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병이 다 끝납니다. 저 책에 이 저염병을 모았다고 그랬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틀렸던 사람이 사례 18번인가 있습니다. 지금 약 안 먹습니다. 애기 둘 낳고 현재 하고 먹을 건강했습니다. 선생님 술도 마찬가지죠? 술은 원래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의사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고 맨날 술을 취해가지고 다니는데 약도 안 먹고 결국은 다 망가지니까 그래서 못 마시게 하겠다면 그건 뭐 의사가 할 말이 없는 거고 이 병하고 알코올은 관계없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한 잔도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부모랑 같이 회라도 먹으러 가면 소주도 한 잔 주시고 산에도 가시면은 아니 그거 막걸리 산소 뿌리고 같이 운동도 하고 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자꾸 어떤 제약을 걸지 마시고 너도 나랑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더 불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한번요. 예. 그 조현병이라도 군복무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약을 공급 못 받기 때문에 결국은 재발하게 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남들은 돈 써서 백 써서 안 가려고 하는데 굳이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질문 왜 하십니까? 질문할 목적이 뭡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설사 의사니까 내가 군대 가서도 그럼 훈련받으면서 약 먹겠다. 저는 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 책에도 보면요. 치과 의사가 훈련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몰래 먹고 치과 군의관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권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준 혜택을 그냥 누리고 사시면 되고 그보다 더 국가에 더 기여하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박수 치고 끝내는 걸로